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추석 때는 잘 쉬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귀경하시다가 귀향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귀향하시다가 귀향하실 겁니다. 모두 추석에는 가족들과 또 주변 지인들과 복을 나누셨기 바랍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동훈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 평론가들 또는 신문 분석에서 이번에 이재명 구속이 실패하자 한동훈의 처세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실무적인 능력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한동훈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또 그게 일반 보수 합리층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한동훈이가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정치인 수사와 이재명 탄압을 했으므로 당장에 탄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럼 과연 한동훈이가 탄핵감인가? 또 탄핵을 시도해서 성공할 문제인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의 따가리당, 윤석열의 사당화가 되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의 황태자인 한동훈이가 과연 전체 보수층에서 소구력과 또는 정치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이후 또는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고고TV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한동훈은 대권 주자로 서지 못할 것이며, 또 한동훈은 정치적인 깜냥과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그러면서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국회의원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또는 검찰총장의 역사를 보면은, 검찰총장이나 또는 검찰총장을 지낸 자들은 대부분 검찰총장을 마지막 국가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고 정계,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출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역사도 없고, 그런데 한동훈이는 검찰총장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윤석열과, 쉽게 말해서 나이든 윤석열을 지지하는 70대 전후의 노인들에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 현재까지 매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또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항상 대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복심이 있었고, 그 복심이 황태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다가 정권 말기에 가면은 대부분 영어의 몸이 됐죠. 감옥에 갔죠. 그 대표적인 게 노태우 때 노태우 정권의 박철현이었고, 박철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의 이상이었죠. 전 국정에 대해서 관여했고 결국엔 감옥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이후로 나오는 김영삼 시대의 아들 김현철의 문제, 즉 소특이라고 불리며 김현철 역시 한부 사태, IMF가 사태가 되면서 아버지 김영삼에 의해서 감옥을 가게 되죠. 김영삼이가 감옥을 가게 했죠. 그 이후에 2인자, 3인자, 김영삼 이후에 또, 보수 정권으로 오면은 이명박 이후에 이재호라는 사람이 있었고, 정도원이는, 황태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재호가, 대권을 갖다가 향유하려 하다가 이재호는 실패됐고, 지금 윤석열의 민주화 추진 기념회 사업회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박근혜는 2인자를, 박정희도 그랬지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은 박근혜는 2인자를 키우지 않아서 결국은 정권을 뺏기게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2인자가 누구냐? 박정희 때 2인자는 김종필은 박정희에 의해서 자기가 뜻하지 않는 외유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 부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전두환의 2인자였던 노태우는 시중에서 말했듯이 바짝 엎드리고 물태우란 별명이고 자기를 속여가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됐죠. 그 역학관계를 보면은 2인자라는 자리는 항상
여야 대치관계, 전국의 중심에서 여야 대치관계에서 어느 당대의 권력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를 보면은 이인자의 명망이 있는데, 이인자가 성공한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인자라는 것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아무리 그 진영에서 그 이인자를 보호한다 그래도 국민에 의해서 거부당했다는 거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과거에 우리가 봤던 이인자들과 달리 대단히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첫째는 윤석열과 동시에 정권을 잡음으로써 한동훈은 일약 검찰 권력의 2인자 또는 현 집권 세력의 2인자로 등극을 했으나 너무나 많은 주목도에 의해서 세상에 노출됐고, 그 노출된 성격과 분량과 깜냥이 국민한테 들켰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그거를 봤어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에서 법무 인사를 할 적에 손을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말을 갖다가 할 적에 숨을 덜렁덜렁 하면서, 저 친구는 정치적인 깜냥이 안 되고 정치권을 제압할 능력이 안 된다 하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수 언론과 또 보수청에서 한동훈이 2인자고 차기 대권 주자로 띄울 적에 고고TV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 전당대회 이후에 고고TV가 3.8 전당대회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하면서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깜빵을 갈 1호다. 그죠? 원희룡이 1호가 될 것이냐, 한동훈이 1호가 될 것이냐는 참으로 고고TV가 궁금합니다. 이번 글에서 1년 반 동안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의 정국이었고 윤석열의 정국이었죠. 그래서 한동훈이 같은 경우가 1년 반 동안 한 게 사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민주당 좌파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랬고 두드려 잡으려고 그랬으나 결국은 잡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특히 이재명에 대한 그 쥐모리식 수사는 결국은 이번에 구속 실패로 그 능력이 드러났고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한동훈이 실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있다, 대단하다, 윤석열의 적자로서 손색이 없다, 그것을 갖다가 윤석열의 장악당이 사당화된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옹호하며 한동훈의 차기 대권 주자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에서 한동훈 체제로 가려는다는 말이 많았죠. 김기현을 쫓아내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거나 또는 그것이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저렇게 30% 전으로 꼬라박고 있으니 한동훈과 원희룡과 나경원을 3위 3명을 전면에 내세워서 내년 총선에 전국을 주도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깨졌다는 거죠. 이번에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정거는 차고도 넘친다. 좌파 진보 또는 민주당에서 공격하기를 압수수색을 460몇 번이나 하고 검사를 70명이나 동원해서 70여 명이나 동원해서 그것은 특수부입니다. 70여 명이나 동원해서 한동훈을 잡아놓지도 못하고 구속도 시키지 못하고 기소만 할 거면은 그냥 기소만 하면 될 것이지 왜 1년 반 동안 이렇게 전국을 갖다가 휘몰아치고 전국을 갖다가 분탕 똥탕질로 들어가며 아무 결과도 안 나오더라. 그걸 국민의힘이나 보수 늙은이들은 하는 소리가 그래도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판 과정에서 밝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역설적으로 하면은 구속을 시킬 필요도 없었고 그냥 기소만 했으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볼 적에 고고TV 같은 합리적인 보수가 볼 적에 지금 1년 반 동안 구속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구속 실패고 앞으로도 구속 실패일 것이고 절대 민주당 애들은 한동훈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이제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기존에 그냥 기소만 했으면 벌써 이재명의 심판은 어느 정도 재심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2심까지도. 그러면은 이재명의 맥은 우리가 땄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힘과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국을 리드하려고 그러고 이재명을 타겟으로 전국을 리드하고 내년 총선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무감하게 돼버렸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재명이 1년 반 스토킹과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국힘과 한동훈과 윤석열은 완벽하게 사정정국을 실패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정정국이 윤석열과 한동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송영길도 잡으려고 또 털고 있고 이재명을 또 별건 수사를 또 털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국민이 한동훈에 대한 의심을 갖고 설마 했는데 이번에 확실한 한동훈의 무력과 힘이 없음과 힘이라는 것은 윤석열한테만 가진 힘이지 윤석열한테로 받은 힘이지 국민들한테 힘이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 25%의 늙은 보수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국민과 이제는 한동훈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있더라. 국힘은. 제가 그저께부터 이재명의 구속 실패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한동훈은 경질돼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보수고 그게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에요. 모든 국민이 한동훈이가 1년 반 동안 이재명만 잡으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 기다렸으나 노심만 남아있고 초사는 없더라. 또한 한동훈이 요번에 그 실력을 봤다. 따라서 한동훈이는 정치권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고고TV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한동훈이가 이재명 잡기를 실패했고 민주당 또는 좌파 진보들은 한동훈이가 뻘짓만 했고 자기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성과도 없었고 한동훈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죠.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었다. 그럼 한동훈은 물러나라. 그 홍익표가 그 원내대표 되고 나서 이재명의 구속이 실패되자 한동훈은 당장 사퇴시켜라. 쉽게 말해서 윤석열 보고 한동훈은 파면시켜라 그러는데 절대 윤석열이는 그럴 친구가 아니죠.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뭔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되지도 않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파면시키지도 않을 것인데 고고TV는 지금이라도 한동훈이를 경질시키는 것이 그걸 보수가 살고 윤석열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민심과 국민의 화살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더 심하게 꽂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 애들이 왜 탄핵을 파면을 들고 나왔으며 왜 탄핵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그러는가? 그래 그 참칭 보수 패널이라는 쌈마이는 장성철이라는 놈은 탄핵은 뭐 꽃놀이패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탄핵을 시도하면서 이니시티브를 잡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강공정책을 펼 것이다. 그거는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 애들도 보면은 탄핵을 시도하고 진짜 탄핵 가결을 해버리면 민주당의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파면시키는 거예요. 경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해법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민주당 애들은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때 한동훈을 갖다가 국정감사장에 불러가지고 쥐를 놀리듯이 고양이들이 쥐를 놀리듯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애새끼 귀를 다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는데 내가 민주당이라면 탄핵 시도 안 합니다. 그냥 한동훈이 또 뻘짓을 하도록 민주당을 더 공격하고 또 국민의 힘을 봐주고 또 김건희를 갖다가 조사하지 않고 그 김건희 고수도로 같은 걸 그냥 놔두면은 스스로 국힘 국민의힘은 또 자멸에 들어가고 국힘은 또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용을 쓸 거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대로 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는 좋다. 하지만 민주당 놈들도 전략 전술이 크게 부족해요. 특히 비명계 애들은 악에 받쳐가지고 이재명을 건드려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되고 윤석열을 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뿐이 없으므로 탄핵을 시도할지 모르죠. 그럼 탄핵을 시도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또 역풍을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고고TV에는. 그죠? 그 탄핵이라는 것은 그 맛을 들이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 탄핵이 나오고 또 과거에는 노무현을 탄핵하다 실패했고 그 탄핵이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휘두르는 그 민주당 애들을 보면은 그 지금 민주당 애들이 길거리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변희재 중심 김용민인가 뭐 그런 애를 중심으로 탄핵 거리를 형성하고 있어는 되지도 않아요. 탄핵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란 자리고 이 장관이라는 것을 탄핵해봐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윤석열이가 그런 역량을 가지거나 그런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지새끼는 챙긴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챙긴다. 윤석열이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 체계 대통령으로 등장했으나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만 걷어들인다 하는 거죠.
따라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정치적인 계산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은 보수에도 좋지 않고, 보수에도 또 한동훈을 갖다가 또 탄핵, 요번에는 그 이재명의 탄핵이 아니라 한동훈의 탄핵으로 결집할 거 아니에요? 보수층에서. 그럼 보수는 더 망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론가들이 말하는 한동훈의 탄핵은 꽃놀이 펴고 한동훈의 탄핵은 가능성이 있고 또 좌파 민주당 애들은 한동훈의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들끓고 있지만은 한동훈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 용량이 작고 꼰지꼰지 쭈디쭈디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졌는데 그걸 더 이상 뭘 어쩌라고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한동훈을 매장시킬 거예요. 따라서 이 한동훈의 탄핵을 보면은 탄핵을 시도하는 애들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그런 애들이 많고 준석이도 한동훈 탄핵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탄핵할 것이다. 그리고 장성철이란 준석이를 비호하는 쌈마이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늙은 보수 체계는 한동훈의 탄핵은 절대 막아야 된다. 한동훈을 건들고 김건희를 건드는 것은 윤석열을 건드리는 건 똑같다 하는 동지체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략을 잘못 보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의 수령으로 빠지게 되죠. 차라리 한동훈을 갖다가 탄핵시킬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상식적인 사람하고 또 정상적인 그 정치 집단이면은 당장 이럴 때 한동훈을 경질시키고 파면시키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정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즐거운 추석 다음 날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치가 똥물을 튀겨도 민심의 똥물을 튀겨도 이렇게 튀겼는가? 국민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이 즐거운 명절날에 국민을 또 스트레스 받게 한다. 이 정치평론가나 또는 그 패널도 아니야. 애널이라 그러잖아. 이 애널들이나 또는 민주당 애들이나 또는 국힘 애들이 또 한동훈을 갖고 지금 그 강서구청장 사기꾼 전과자 김태욱 강서보선하고 한동훈 갖고 이렇게 설랑설레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지금 모든 정치의 정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평론가들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한동훈 강서구청장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국민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명제를 보면은 기가 차고 한만 서린다. 고고TV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탄핵은 할 필요도 없고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끝났고 한동훈은 이제는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도 되지도 않고 또 한동훈은 차기 총선에 어떤 역할도 못하고 차기 총선에 한동훈이가 비례로 나오든 지역구로 나오든 국민의힘은 더 망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동훈을 그냥 한동훈한테 계속 당하는 모습만 보여주라. 그러면 민주당은 더 힘을 받고 국민의힘은 더 사그러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